represent. 우리는 방탄소년단. Lego. 라디오로 떠나는 전국 여행 팔도강산.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여행을 떠나기 위해 다시 돌아온 DJ 재환입니다. 개강한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네요. 방학 때 와식 생활에서 벗어나서 다들 적응하셨나요? 저는 아직 1교시 수업이 많이 버겁습니다. 며칠 동안 너무 따뜻해서 봄인가 했는데 어제부터 날씨가 좀 이상하더니 오늘 아침엔 약간 추웠죠? 다들 옷은 좀 따뜻하게 입으셨나요? 오늘 햇빛은 되게 좋은데 말이죠. 지난주에 부산에 이어서 아직은 남부지방을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여행지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가 아니고 전라도 광주요. 광주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다른 것들도 많지만 수지나 구하라 같은 예쁜 여자 아이돌들의 고향이라는 게 먼저 떠오르네요. 물론 광주하면 다른 것들도 많죠. 무등산 수박도 있고 수지도 있고 네, 노래 한 곡 듣고 어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미스 A의 뱃걸 굿걸. 무등산 수박 크기 20kg 장사여 겉만 봐도 딱 가시네 우리 해봐. 고기 주세요. 그래 줄게. 정말 잘못했어요. 먹자. 먹어. 생시가 안 할게요. 그래. 네, 첫 번째 코너 냠냠 쩝쩝입니다. 저희는 광주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전라도는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광주는 전라도를 대표하는 도시죠. 저 3시간 넘게 버스 타고 오느라 너무 배고픈데 든든하게 밥을 먹고 싶네요. 저희가 첫 번째로 먹을 것은 떡갈비입니다. 보통 떡갈비 하면 담양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광주 송정동에 가면 떡갈비 골목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 듣긴 하는데 신당동 떡볶이나 장충동 족발과 같은 골목인가봐요. 이곳의 떡갈비가 다른 곳과 다른 점은 보통 떡갈비는 소고기를 이용하지만 이곳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어 만든다는 겁니다. 이는 사실 재료비 절감을 위해서였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육질이 다른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만나 환상의 궁합을 만들어낸 거죠. 또한 떡갈비에 돼지뼈와 다시마, 물을 넣고 오랫동안 끓여낸 뼈국까지 곁들이면 하루 종일 속이 든든한 한 끼가 된다고 합니다. 떡갈비는 광주의 역사와 연관이 있는 음식은 아니지만 떡갈비 골목의 전통만으로도 충분히 역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물론 배부르긴 하지만 저 광주 오면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 상추튀김이요. 사실 말로만 듣고서는 상추를 튀긴 것으로만 알고 이렇게 되게 좀 먹으면 속이 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상추에 튀김을 싸서 간장 소스나 고추 등을 곁들여서 먹는 음식이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튀김의 속으로는 오징어가, 그리고 모양은 도넛 모양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전라도 지역의 분식점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고 해요. 싱싱한 상추에 갓 튀긴 도넛 모양의 오징어 튀김을 올리고 양념장이나 초장에 찍어 먹는 맛은 어떨까요? 타 지역에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라도 하면 한정식이 유명하잖아요. 반찬의 가짓수는 타 지역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고 하죠. 전라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곡창지대로 곡식은 물론 해산물, 산채까지 풍부하다고 합니다. 한정식은 밥맛이 좌우하는 만큼 쌀과 보리도 풍족하기도 하고요. 맛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네요. 집밥이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묻고 싶은 것만 묻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먹고 싶은 난 자유롭고 싶어 지금 전투력 수치 110.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어머니의 된장국이 먹고 싶어지는 날이네요. 이제 두 번째 코너 현지인에게 물어봐를 통해 오늘의 여행지 광주에 대한 편견을 본격적으로 깨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지난주와 같이 광주 출신 하구에게 질문을 해서 받은 메신저 답안을 그대로 읽어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홍어 드셔보셨나요? 저 사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드셔보셨다는데 저는 홍어 자체를 접해본 적이 딱히 없어요. 그런데 전라남도 하면 홍어회가 대표적이잖아요. 전라남도 흑산도 홍어를 제일로 치기도 하고 사키농어는 막걸리, 묵은 김치와 함께 홍탁 삼합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특유의 톡 쏘는 맛으로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홍어를 잘 먹나요? 라고 묻자 아니 우리 아빠는 전라도 사람이면 홍어 정도는 먹을 줄 알아야지 하지만 내 광주 친구들 중에 홍어를 잘 먹거나 좋아하는 친구는 진짜 아무도 없어 라고 답해왔어요. 사실 이건 당연한 소리겠죠. 그러나 확실한 건 광주에서는 홍어를 타 지역보다는 자주 접한다는 겁니다. 친구의 경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이 집에 홍어를 사오신다고 하시네요. 모두 잘 먹는 건 아니지만 전라도의 향토 음식답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맞나 봅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 광주 사투리 들어보셨나요? 사실 제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전라도 사투리는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밖에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는 시절이기도 하고 과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라도 사투리는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학 오고 나서 그 생각이 정말 와장창 깨졌습니다. 같은 과에 광주 출신 친구가 있는데 말하기 전엔 항상 있냐로 시작하고요. 지난번엔 냉장고를 부탁해를 냉장고를 부탁해 라고 하더라니까요. 그 친구는 표준말을 쓴다고 쓴 것인데도 사투리가 계속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응답하라 1994에 나오는 사투리를 광주에서는 실제로 쓰지 않을까 해서 질문해봤습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한 단계를 많이 쓰나요? 라고 묻자 진심 안 써. 아주 가끔 장난으로는 한번 쓴다 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들에게도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겠네요.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고 신청곡이네요. 유나의 Run. 미꾸라지처럼 미끄럽고 싶어 싸우긴 싫어도 입 닥치기 싫어 그래 난 시끄럽게 찌푸럽고 싶어 있으려고 그저 가만히 있기 싫어 It might seem crazy what I'm about to say. Sunshine, she's here. You can take a break. JBS 오디오 방송 팔도강산 DJ 재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두 번째 여행지는 광주였어요. 저랑 같이 떡갈비, 상추튀김과 같은 맛있는 광주 음식들도 알아보고 광주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해봤는데 어떠신가요? 광주는 부산과 더불어 한반도의 남쪽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또한 레지스탕스 정신이 상당히 강한 도시죠. 1894년 동학농민운동부터 1980년 민주화 운동까지 한반도의 남쪽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정신까지 지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여행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라디오로 떠나는 전국 여행 팔도강산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현, 진행의 이재환, 기술의 박민우였습니다.